3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지난주는 광복절로 인해서 휴장이었고 2주 만에 이렇게 뵙는데요. 그럼 어떤 부분 포커스로 보고 있을지 첫 번째 공개하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그때 반등이 시작할 무렵이어서 코스피가 2,500선 정도였는데 2주 만에 지금은 2,700선 부근입니다. 주도주보다는 개별주,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 분위기에 좀 더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이 그 사이에 좀 변했어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전체적인 흐름부터 좀 봐주실까요? 일단은 8월 5일 날에 이제 또 역사적인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원점 회귀를 했습니다. 하락한 것을 그대로 다 이제 회복을 해주는 그 정도 수준의 또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는 시장을 이끌었었던 종목군들이 어디인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일단은 주도주 종목군들은 아니었다. 주도주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또 이제 주도주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움직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냥 딱 시장 하락하고 반등하는 정도로만 움직였구나. 뭐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보통 매크로 수급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움직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딱 하락하고 반등하는 수준에서만 딱 주도주는 계속해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언가 시장에서 시장보다 더 크게 움직였다라기보다는 그냥 딱 시장이 움직이는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매크로 수급만 들어오는 정도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올라올 때 어떠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좀 이끌었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봐야겠죠. 진단키트로 시작을 해서 또 전체적으로 한 바퀴 싹 이제 도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또 상승이 나왔다가 또 이제 뭐 열폭주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군들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 말뜻 자체가 주도주 종목군들이 무언가 시장을 이끄는 그림은 상반기에 상당히 또 강력하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대감이 조금 더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엔 또 이제 하반기에 무언가 이 엔비디아발 기대감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뭐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반기보다 오히려 더욱더 좀 크게 나타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워낙에 상반기에 그러한 장세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더욱더 개별주 종목 장세가 심화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을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이제 반등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선에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 제약바이오의 상승이겠죠. 제약바이오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결국에는 지수와 상관없이 시장의 수급을 이끄는 종목군들이 완전하게 또 개별주 종목군들이 다 쏠려 있는 상황이고, 다가오는 이슈들이 또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이제 또 조금 더 뒤로 가면은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계속해서 주도주보다는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새롭게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순환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코로나나 뭐 열폭주 이런 종목들이 한 자리 싹 돌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전력 인프라나 아니면 뭐 의료용 AI 등등 해서 또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또 수급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을 또 이제 새롭게 보면서 시장을 좀 넓게 보고, 그러면서 새롭게 또 이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어디가 네.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장세 지수의 상승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지수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주도주 종목군들은 딱 이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이 매크로 수급만 들어가는 만큼만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이상의 퍼포먼스는 힘들고. 그렇죠.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기대를 하려면 지금 시장에서 개별주 쪽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이러한 이슈가 나왔으면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코로나 환자가 뭐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라는 이슈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HBM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굳이 코로나라는 이슈를 봐야 될까?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슈가 나타났으면 HBM 쪽에 수급이 더 쏠렸으면 쏠렸지 코로나 쪽엔 집중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주도주가 쉬어가고 있다 보니까 무언가 조금 더 이제 테마성으로 수급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수 자체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도주 종목군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딱 시장을 따라가는 정도로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퍼포먼스적인 네. 측면은 개별주 쪽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건 왜 그럴까요? 주도주가 강하게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상반기에 너무 좀 기대감을 많이 나타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선반영돼서. 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포함해서 업황의 전환, 그러니까 캐즘 구간이 지나가는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사실 최근에 전기차 포비아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캐즘 구간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나타나는 이상 현재 구간에서 무언가 2차 전지 쪽에서는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등 해서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워낙에 HBM 쪽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형성이 됐고 주가가 이미 매우 큰 폭으로 퍼포먼스가 나타났었죠. 지금 뭐 소부장 쪽도 이런 종목들이 지금 부지 기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락이 조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네. 저가 대비해서는 이미 상당히 많이 상승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이제 이 많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반기보다 조금 더 이제 기대감을 끌어올려줄 만한 요소가 필요한 건데 결론적으로 그런 기대감을 끌어올려주기에는 지금 미국의 이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약간 이제 또 거품론 이야기가 계속해서 또 이제 나타났었고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이 되었었잖아요. 즉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을 끌어올리기까지는 시간이 아무래도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 시간이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결국에는 개별주가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종목군들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는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대안으로 부각되는 개별주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자. 첫 번째 큰 전략의 얼개부터 좀 짜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이 근래에 개별 종목 장세 가운데 두각을 나타냈던 쪽 코로나19 관련해서 엠폭스도 같이 또 겹치면서 진단키트 쪽 그리고 또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가 여러 가지 테마주들을 생성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급등을 했다가 급락하는 종목도 있고요.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종목, 쉬어가는 종목 상당히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테마주들 수급이 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일체적으로 한 차례 순환매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한동안 좀 관심권에서 좀 멀리 둬야 될지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번 주 8월 5일 급락 나오기 전주에 목요일 날에 이제 수젠텍이랑 랩지노믹스 말씀을 드리면서 진단키트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진단키트가 막 상승이 나왔는데 저도 사실 진단키트가 이렇게 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탄력이 네. 나올 거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워낙에 이제 저가에서 수급을 좀 강력하게 받아줬거든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약 한 3년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수급이 또 받아준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관심도가 생각보다 더 크게 몰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진단키트가 주도를 해줬고 코로나가 힘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진단키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뭐 일동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콜드체인이라든지 여러 종목군들로 또 이제 수급이 막 퍼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거든요. 즉 이제 약 2주 동안의 시장의 단기 주도주는 완전하게 코로나 쪽이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8월 말에 정점을 찍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살짝 탄력이 줄었다가 오늘 막판에 또 이제 가면서 약간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워낙에 이제 그동안에 탄력이 좀 강력하게 나왔다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났고 이제 아직까지 한 턴 정도? 그러니까 딱 한 번 정도는 저는 급등이 더 나올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요거는 약간 기술적인 측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휴마시스나 시젠,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을 봤을 때 최근에 들어갔었던 수급들이 아직까지 저는 빠져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3거래일 동안 과열이 걸렸어요. 네. 대장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들 쉬어가는 구간에는 다른 종목들을 조금 운용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시장의 어떤 이 흐름 자체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을 잠시 운용을 했다가 이제 진단키트 쪽이 아마 한 차례 정도 8월 말에 코로나 정점을 찍는다. 그 이후에는 이제 잦아들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한 턴 정도는 저는 급등이 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차례 정도는 트레이딩이 가능한데 조금 난이도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굳이 접근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미 어느 정도 탄력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은 굳이 이제 접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차 전지, 전고체, 뭐 그 다음에 뭐 열폭주, 배터리 정보 관련된 종목들 지금 이제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수혜주로 이제 쭉 확산이 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순환이 좀 나오다 보니까 또 새로운 단기 주도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화재 수혜주에 대해서 또 시선이 몰리고 정부에서 또 배터리 정보 공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쪽으로 시선이 상당히 또 이제 쏠렸던 것을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최초에는 이제 뭐 배터리 정보 관련해서 이제 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막이 좀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향후에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정답이겠구나라는 또 시장의 시선이 형성이 되면서 뭐 이제 한농화성이나 뭐 그다음에 뭐 CSI, 뭐 그다음에 CIS, 뭐 그다음에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흐름 자체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개별주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좀 강력하게 순환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시장의 관심을 받아주는 수급 자체가 들어가 주는 모습이 나타나 주어야 우리가 그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최초에 나왔을 때 수혜주가 생겨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민테크나 뭐 이닉스 이런 종목들 굉장히 또 이제 많이 낯선 종목들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종목들도 잡기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이제 수급을 많이 강조를 드리잖아요. 결론적으로 관련해서 수혜 받는 종목들은 모두 다 이제 저점에서 어느 정도는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구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장, 앞으로의 시장부터는 조금 더 수급을 좀 중시해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단키트나 배터리 화재 쪽이 이제 돌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한 바퀴 돌았고, 그 다음에 지금 배터리 화재 수혜주 관련해서는 한 바퀴 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새로운 무언가가 또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마침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만한 시점에 잭슨홀 미팅이 또 다가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잭슨홀 미팅에 따라서 무언가 시장이 위로 더 가느냐 아니면 아래로 가느냐 방향성이 나뉠 거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또 새롭게 수혜를 받아주는,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또 이제 준비를 해야죠. 배터리 화재와 코로나 다음 관련된 종목, 갈 수 있는 종목이 또 어떠한 종목이 있을지 요거를 한번 또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와 그럼 열폭주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순환매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이쪽은 지금 신규 접근은 아니신 거죠, 그럼?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코로나 쪽도 일부 종목, 네. 그리고 이제 또 전고체 혹은 이제 열폭주 쪽도 일부 종목은 저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까지 네. 아직 가지 않은 후발주자들은 조금 더 다음 주에 더 탄력이 나올 수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접근이 가능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순환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으로 돌 수 있는 쪽을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테마 안에서 종목 고르는 게 약간은 좀 어려워서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나눠서 주셨는데요. 사실 간밤 미증시에서도 엠폭스 관련된 기업, 뭐 바이렉스 이 종목이 한 80% 급등을 했고, 엠폭스 주가 미증시에선 정말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먼저 가서 그런지 일단은 오늘은 좀 잠잠합니다. 이 테마, 에너지를 좀 많이 소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다. 그런데 앞서 한 차례 힘을 썼던 코로나나 열폭주 관련된 종목군들보다 새로운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수급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러니까 그냥 딱 한쪽으로만 쏠리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대장주 간다. 그럼 이제 후발주자 따라가면 되는 건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막 이 종목 저 종목이 다 가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로봇주 같은 경우에 SBB테크가 굉장히 또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삼성이 보핏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로봇주들이 일제히 다 탄력이 나오는 모습 나타났는데, SBB테크가 실질적인 공급사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SPG나 혹은 뭐 로보스타 뭐 이러한 종목들 여러 가지 로봇주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수혜를 받은 종목들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보핏 출시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SBB테크가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 수급을 저가에서 받아줬거든요. 그러면 SBB테크는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수혜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가에서 수급을 받고 단기적으로 탄력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저가에서 이제 잘 끌어올려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구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매물 구간을 과연 강하게 뚫어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죠. 최근에 수급 자체가 얼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에 막혀서 떨어질 확률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SPG 같은 경우에도 오늘 탄력이 나오기는 하는데 물량을 지금 윗꼬리금에서 다 뱉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SPG도 지금 힘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럼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들만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간 거고 실질적으로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있잖아요. 뭐 에브리봇이나 뭐 로보스타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아예 관심을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SBB테크 가네? 그러면은 다른 로봇주들 잡아봐야지 해서 접근을 하면 순식간에 물려버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용 AI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루닛이나 뷰노 이러한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좋은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려오거든요. 이번에 이제 또 루닛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미국 쪽에 또 새롭게 의료용 소프트웨어 공급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마찬가지예요. 워낙에 또 저점에서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라고 하면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제 의료용 소프트웨어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충분히 저점에서 반응을 해준 건데 현재 구간으로부터 뚫어줘야 될 매물대가 또 너무나도 두텁죠.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의료용 AI가 정말 좋은 이야기를 또 받아주면서 이 구간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 구에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또 부담스럽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의료 AI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제 봐야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것들이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나 뭐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미 대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후반까지 와서 오늘까지 와서 한 바퀴 전체적으로 돌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어디가 수급을 받아줄 건가. 결론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진 건데 의료용 AI도 그 다음에 뭐 로봇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뭐 전력 수요 뭐 지금 뭐 여름에 또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 뭐 오쿠라 재건 이러한 이슈 나왔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집중 못 받고 그냥 오늘 그대로 다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전력 인프라도 아직까지는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완전하게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후보군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추려 놓으셔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최근에 상당히 좋은 탄력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서 고금리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업종들이 또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림들이 나타날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건설주들이 최근에 또 이제 정부 정책으로 또 상당히 좀 집중을 받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GS건설이 최근에 상당히 또 이제 좋은 수급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물량을 또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3년 이후에 또 분양 순위를 보면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1위, GS건설이 2위예요. 그러면은 이제 국내에서 결국에는 또 장사 잘하는 기업 순서대로 주가가 탄력이 잘 나왔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 회사가 굉장히 큰 사고가 한 번씩 있었던 회사였는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그때 집중받는 그렇네요. 것이 결국에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가 이렇게 탄력이 나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시선을 좀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건설주가 그동안에 사실 아예 집중을 못 받았잖아요.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서 돈 못 번다가 거의 이제 대부분의 시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아예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금리 인하하게 되면서 새롭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군,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섹터군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봤을 때 우리 완전히 이제 상반기와는 다르게 가야겠구나. 상반기에는 결국에는 성장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반도체라는 HBM이라는 이런 섹터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무언가 금리 인하라든지 혹은 뭐 미국 대선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계속해서 시각을 좀 넓게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저도 이제 그 수급을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선별을 해 나가고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지금은 골라 나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진단 키트나 혹은 뭐 이제 그 열폭주 관련된 종목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이제 그러한 종목들은 뭐 오늘하고 다음 주 초 정도에서 또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는 종목이 분명 출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잭슨홀 미팅을 또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급을 밀어넣기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또 다음 주 초 정도에 수급이 또 들어가는 그런 단기 섹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쪽을 또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모멘텀으로는 금리 인하랑 미 대선을 좀 크게 보신 거고 그렇죠. 금리 인하 쪽에서는 뭐 건설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이 내용 모멘텀을 기준으로 해서 종목만 압축을 해놓고 그중에서 자금이 들어가면 아 이거구나 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1주, 2주씩 돌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반기까지 아마 계속 빠르게 돌 거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해리스, 트럼프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대로 죽을 것이냐? 네. 아니겠죠? 뭐 가상화폐도 있고 해리스 그렇죠. 쪽으로 가면 신재생이랑 그렇죠. 대마 있고 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넓게 보시고 이제 1주, 2주 순으로 이렇게 팍팍팍 바뀔 거거든요. 그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